리더로서 조직을 관리하는 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 구성원들을 개발하는 건데 사실 업무를 하는 것만 너무 바빠가지고 구성원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 가지 모두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제 리더들이 일을 할 때 리더가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리더가 실무자가 되고 실무자들이 실무 보조자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체 과정에 플랜 루시에 일일이 개입을 다 해가지고서 실무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실무자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리더들이 플랜 루시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혹은 리스크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한다든지 실행 과정에서 캐스케이딩을 한다든지 혹은 주간 단위의 중간 평가와 피드백을 한다든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실무자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먼저 하게 해보고 실무자들이 수행한 목표와 전략과 리스크 대응 방안과 그리고 중간 평가에 대해서 리더들이 기준을 가지고서 피드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를 통한 육성이 바로 이루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리더들은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교육시키느냐 그러는데 대부분 리더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교육을 언제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직무 교육을 보내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이를 통한 육성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실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로 하여금 실무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조직에서 팀장이나 임원들이 자기가 실무자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지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아레나를 명확하게 납기와 더불어서 실무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결과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실무자들이 스스로 수립을 하게 하고 수립한 결과에 대해서 리더들이 코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한 육성 혹은 이 코칭을 통한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성에 있어서 가장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부분이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특히 리더들이 플랜 루시 프로세스에 대해서 능숙하게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죠. 네. 팀원들에게 단기적 업무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팀을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과 코칭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뭐 단기적인 업무들도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중장기 목표, 뭐 이 팀 같으면은 대개 아무리 맥시멈 하더라도 1년 후 정도, 예를 들면은 지금이 만약에 2020년 같으면은 2021년도에 우리 팀의 연말의 모습은 대개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다를 구체적으로 지표별로 해서 우리 팀이 1년 후에 지향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 지향하는 모습과 현재 수준과의 갭을 찾아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에 어떠한 과제를 수행해야 될 것인지를 과제를 도출하고 이 과제를 실행을 완료했을 때에 기대하는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이 과제는 그 과제별로 실행 완료 일자가 언제인지를 갖다가 다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제별 목표가 구체화가 되고 나면은 그 과제별 목표의 세부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선행 과제들이죠. 그래서 내년도 연말에 우리 팀의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지금 8월 달이다. 그럼 8월 달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구체화해서 그 과제를 다시 캐스케이딩 해가지고서 결과물들을 갖다가 하나씩 이루어 나가게 되면은 내년 연말에 팀의 1년 후에 결과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또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결과물을 위해서 7월 달에 8월 달에 해야 될 또 과제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올해 연말에 우리 팀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을 우리가 단기 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좀 더 먼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과제를 우리가 선행과제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이 단기과제와 선행과제를 가지고 한정된 시간 내에 월간이나 주간이나 시간 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선행과제를 갖다가 실행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배정할 것인가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팀장의 행동이 팀원들에게 역할 모델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팀 분위기를 가지고 싶어는 하는데 정작 본인은 다소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팀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팀장들 같은 경우에도 마음은 정말 팀원들에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다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팀장이 팀원들에 비해서는 나이도 위고 그다음에 사회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팀원과 팀장이 모여서 포스트잇 같은 걸 준비를 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또 했으면 좋을 행동들을 갖다가 브레인스토밍이나 혹은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서 가벼운 규칙들 같은 걸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팀장도 팀원들에게 이런 행동들은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를 3개씩 적어보게 한다든지 하고 또 팀원들도 팀장이 이러한 말투를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해줬으면 하는 행동들을 갖다가 서서 서로가 놓고 토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것만큼은 꼭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를 갖다가 정해두고 예를 들면 프린팅 같은 걸 해서 그걸 팀 내에 붙여두고 회의실 같은 데 붙여두고 우리 팀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이고 권장하는 행동은 뭡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팀장님 이런 건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괜히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하니까 팀장이 오히려 나서가지고서 서로가 포스트잇 같은 걸 통해서 브레인 라이팅이나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통해서 어떤 행동 기준이나 행동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은 익살스럽게 해서 팀장이 그런 행동을 잘 지킨다. 그럼 팀원들이 팀장님 저희들이 원하는 행동을 다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점심은 저희들이 쏘겠습니다. 라든지 해서 팀장들도 어차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이 팀장 보고 잘한다 그러면 팀장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정말 팀원들을 위해서 뭔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팀원들을 위해서 모든 기준들을 갖다가 공유하는 그러한 멋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팀원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팀장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